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지만 산불을 완전히 끄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이 역대 최악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기록을 넘어섰는데 오늘 또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돌풍이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사실상 4월로 넘겼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재적 위기에 줄줄이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등록을 한 뒤에도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행동을 이어갈 수 있어 수업 정상화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휴전 협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계획은 진지하다고 밝혔고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빗줄기도 엿새째 이어지는 산불에는 역부족입니다. 간밤에도 확산을 막기 위한 진화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진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불길이 좀 잡혔습니까?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곳은 전북 무주군의 어제 모습입니다. 산등성이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7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24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다행히 어제 저녁 8시쯤 불길이 잡혔습니다. 울산 울주 온양읍에서 난 불도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산청 산불은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진화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남 산불의 진화율은 90%, 경북 산불 진화율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불길이 좀 잡혀야 할 텐데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북 청송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불 피해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3만 7천 명이 넘는 주민이 여전히 집을 떠나 대피해 있고 건물 등 시설물 피해도 2,600곳 넘게 접수됐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서울 면적의 60%가 넘는 3만 8,665헥타르에 달합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피해 면적이 10,000헥타르 이상 큽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시속 8에서 10km 정도의 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산불 지역의 비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새벽에 의성과 안동 등 영남 내륙에 시간당 5mm 이내의 비가 내리긴 했지만 불길을 잡기엔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화 작업에 날씨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끼는 날씨가 이어질 거라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의성 등엔 초속 20m의 강풍까지 예보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남풍이 불어서 지리산 쪽이 위험 구역이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어서 하동 지역 산불이 남쪽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나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지리산까지 파고든 산불 3만 8천 헥타르 면적을 태웠는데 서울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태운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릎보다 높게 쌓인 낙엽에 숨은 불씨 때문에 불길을 잡기가 더 어려운데 지리산 근처의 전남 구례와 남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을 앞에 두고 진화대원 2명이 무릎 넘게 쌓인 낙엽을 걷어냅니다. 다른 대원은 장비를 이용해 낙엽과 불길을 떨어뜨립니다. 그 뒤로 호스로 물을 뿌리고 불을 끕니다. 야간 진화 작업 모습입니다. 진화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건 낙엽입니다. 두껍게 쌓인 낙엽은 불씨를 숨겨 완전히 불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고 그리고 산세가 험하고 그 경사지가 깊고 그래서 저희가 지나는 그 양보다 불이 더 많이 더 뛰어넘어가는. 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지리산과 맞닿은 마을 뒤 야산입니다. 뒤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불길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곳곳으로 진화 대원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경계 안쪽까지 불길은 길게 퍼졌습니다. 현재 30-40헥타르 규모를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옮겨가면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번진 규모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접근이 어려워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따라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헬기와 인력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를 정부에게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으로 산불 확산이 우려되면서 인근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등 지리산과 인접한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불을 막으려고 소화전으로 달려갔는데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단 분통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주민들은 시멘트 대신 물을 채워 넣은 레미콘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지붕도 마음도 내려앉았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려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감당이 안 돼요. 불이 쓸고 간 경북 영덕 미동마을. 주택 55채 중 절반이 탔습니다.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불티가 날아들어 집 한 채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을 꺼보려 5곳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주민들에게 동시에 여러 곳에서 물을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 뭐 하려 만들었어요? 돈 없대 가매? 집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산불이 쓸고 간 지역은 넓고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불을 끌 물도 부족해지자 소방은 수자원공사에 댐 수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동댐과 성덕댐이 수문을 열고 초당 80톤 넘게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댐 수문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레미콘에 콘크리트 대신 맑은 물을 담았습니다. 안동 하해마을 코앞까지 불이 다가오자 바짝 마른 주변 갈대밭을 적시기로 한 겁니다. 불티가 날아오고 하면 어디에서 불이 번질지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워낙 겁이 나니까 이 부근에 일대에 막 갖다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불에 탄 주택이나 시설은 집계된 것만 2,600곳이 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사실상 4월로 넘겼습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한 달 넘게 평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 중도 성향의 재판관 3명의 선택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에 대해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기일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통상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2, 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하는 걸 고려하면 이달한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에 선고를 내린다면 재보궐 선고가 예정된 4월 2일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3일 목요일이나 4일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기각, 인용, 각하 의견이 각각 5대 1대 2로 나뉘었습니다. 재판관들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만장일치는 못한 겁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김영두, 김복형 재판관 3명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심리가 더 길어지더라도 4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문영대 임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사흘 전 이뤄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돼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정령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냐며 대통령이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섭니다. 15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반성의 요지라는 곽 전 사령관의 반성문도 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거부했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나와 군인들이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생각 이상의 조치를 했을 수는 있다며 군인들을 탓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곽 전 사령관은 이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그날 밤 정녕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썼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지시를 따른 군인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내란몰이라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국헌문란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의 병력을 출동시켜서 국헌문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문장으로 반성문을 끝맺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한 주 내내 멈추지 않는 불길이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국토를 태웠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만의 비극이 아닌 지구를 덮친 기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위성으로 촬영한 지난 22일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나는 흰 연기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기후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이런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건조가 계속 길어지는 거, 바람이 계속 더 심해지는 거. 영국의 가디언과 BBC는 국내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중국의 CCTV 등도 피해 주민들을 찾아 최악의 산불에 주목했습니다. 나오면서요. 운동화도 없이 이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요. 그래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젠 희망이 없어요.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건 피해의 규모도 있지만 비슷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SMC는 한국의 산불을 보는 학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 토마스 스미스 교수는 이런 산불의 규모는 가장 준비된 국가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높은 기온과 산불의 확산을 이해하려면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올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 화재와도 공통점이 있다면서 3개월 만에 반복된 대형 화재의 원인을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량의 변화로 꼽았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에 쫓기는 피카츄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인가 싶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실제 시위대였습니다. 하늘로 물대포가 쏘아지고 경찰들 사이로 피카츄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듯 초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튀르키예의 거리에서 실제로 이렇게 피카츄가 도망치는 이 영상 X에서 600만 조회수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튀르키예 야당 정치인의 인터뷰 뒤편에선 피카츄마저 최루탄을 맞았다 이런 팻말까지 등장하면서 반정부 시위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선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정적, 야당 소속의 이스탄불 시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2년 동안 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탄압으로 여겨지면서 거리에는 파시즘에 맞서자 젊은이들이 쏟아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일부 언론의 방송을 중단시켰고 BBC를 비롯한 외신마저 추방했는데 시위는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1,879명이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인권기구 연합이 인권위를 특별 심사했는데 결정문에는 한국인권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독립임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특별심사를 받을 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며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간리는 한국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간리가 인권위로 보낸 특별심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인권위의 답변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의 지속적인 파리 원칙 준수,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봤다고 적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파리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활동 방식 등에 대한 국제 규범입니다. 이번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권위의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특별심사를 거쳤던 선진국들을 사례로 들며 등급엔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영국하고 카나다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되면은 이렇게 심사를 받고 그 사람들도 또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습니다. 떳떳하다고도 했습니다. 우려 관련해서 떳떳하다고 하셨잖아요. 여하튼 우리 여태까지 조치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렇게.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간리에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재학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마쳤고 서울대도 사실상 전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제적이 현실이 되면서 일단 등록하자는 여론이 강해진 건데 다만 등록한 뒤에 수업을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어제 1학기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군 휴학을 제외한 재학생의 90%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사실상 전원 복귀입니다. 서울대 의대생 대응팀은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추가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귀했고 연세대는 90%대 복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복귀가 마감된 이화여대와 영남대 등도 예상보다 높은 복귀율을 보인 가운데 추가 등록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기류 변화를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께 다 보냈고요. 오후 3시경에도 이제 돌아오라는 그런 호소의 메시지를 보내셨고 이처럼 복귀 도미노가 시작됐지만 실제 수업 참여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의대 학생회들은 등록 뒤 휴학 방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보고 있습니다.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내건 조건은 무효화되고 내년 의대 정원은 다시 5,058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복귀를 망설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대 학장들은 복귀생이 수업을 최대한 받게 할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휴전 협상에 나서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중재국인 미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편입 계획을 지켜 세우는가 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의 광물 협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언급했습니다. Глубоко ошибочно полагать, что это какие-то экстравагантные разговоры нов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Гренландии. Эти планы имеют давние, как я только что показал, исторические корн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가지려는 것은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자연스러운 경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동안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논란은 일축하면서 휴전 중재국 미국의 입장을 한껏 지켜 세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세계 안보를 위해 미국의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If we're not there, we can't have national or international security. So I view it from a security standpoint. We have to be there.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럽과 미국 분열 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휴전 협상 조건으로 금융 제재 해제를 요구 중입니다. А нам це потрібно, щоб Америка по відношенню до Росії була сильніша. Руські не пішли на безумовне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Чим продемонстрували Америці? 유럽 국가들도 우려를 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Dass Russland hinterher immer noch was nachgeschoben hat. Daraus kann man sehr klar entnehmen, dass Russland aktuell nicht an einem wirklichen Frieden interessiert ist.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진행 중인 광물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미국이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메마른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주 13도, 대구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에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